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이찬원이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진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새집 공개가 아니라 한 아들이 가족에게 보낸 가장 깊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지금 한국 대중음악과 예능계를 대표하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의 출발점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대구의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공 신화와는 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 채워져 있다.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 장마철이면 벽을 타고 스며들던 물기, 겨울이면 바닥에서 그대로 전해지던 냉기. 그 공간은 한 가족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삶의 현장이었다.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속에서도 부모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했다. 아버지는 낮에는 과외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시장 한켠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끼니를 책임졌다. 쉬는 날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부모의 하루는 늘 분주했고 그 모습은 어린 이찬원의 눈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창문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가족은 몸을 맞대고 살았다. 햇살은 부족했지만 서로를 향한 온기는 그 어떤 집보다도 진했다. 이찬원은 훗날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겨울밤 찬 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 앉아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말없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았다. 이 시절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삶의 방향을 정해준 기준이었고 성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가진 것보다 마음의 빚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은 이때 이미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그 성공을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눌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찬원의 삶은 대중에게 알려진 순간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이후 그는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무대 밖에서의 담백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인기가 곧바로 사치나 과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빠르게 늘어난 수입 앞에서도 스스로를 단속했다. 화려한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했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 스케줄이 끝나면 곧장 숙소로 돌아와 다음 무대를 준비했고 눈에 띄는 사생활 노출이나 과한 언행을 철저히 피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목표는 분명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햇살이 잘 드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 그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와의 약속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찬원의 활동 반경도 점점 넓어졌다. 음악 활동뿐 아니라 예능, 광고까지 이어지며 그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럼에도 그의 일상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고 삶의 중심에는 늘 가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위의 환호보다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들려오는 부모의 안부 전화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어린 시절 곰팡이 벽 앞에서 품었던 다짐은 그렇게 조금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단기간의 성취보다 오래 지속될 책임을 먼저 생각했고 부모에게 드릴 선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그 성공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제 이찬원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가 수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해왔던 약속이 드디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드릴 집, 그리고 그 집에 담기게 될 의미.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결심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찬원의 어린 시절은 결코 한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시절은 가난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무겁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감각으로 기억된다. 반지하 방의 하루는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됐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공기는 늘 축축했으며 벽과 천장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장마철이면 빗물이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바닥은 쉽게 눅눅해졌다. 여름에는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 숨이 막힐 듯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가장 분명했던 것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버텨냈던 시간들은 이찬원에게 추위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하루를 2번 사는 사람이었다. 낮에는 과외로 생계를 이어갔고 새벽이 되면 신문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다. 어머니 역시 하루를 쉬지 않았다. 시장 한켠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부모의 하루는 늘 분주했고 그 분주함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이찬원은 어린 나이에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부모가 흘리는 땀과 피로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생활의 결은 언제나 그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집안의 분위기를 읽는 아이였다. 필요한 것을 쉽게 요구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삼키는 법을 배웠다. 부모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의 성격이 되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이찬원은 훗날 그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작은 난로 앞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모습을 가장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찬 공기가 스며드는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라고 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을 버텨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조용한 결심에 가까웠다. 이 장면은 이찬원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변해갔다. 부모의 고단함을 직접 보며 자란 아이는 성공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에게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막연한 꿈 대신 구체적인 다짐을 품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큰 소리로 말해진 적이 없었다. 대신 그의 태도와 선택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친구들이 쉽게 소비하는 것 앞에서도 그는 한 번 더 망설였다. 지금의 작은 절제가 언젠가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학교 생활 역시 성실함이 중심이었다. 눈에 띄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쪽을 택했다. 그의 성실함은 주목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삶의 방식이었다. 이 시기의 경험들은 이찬원의 성격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상황을 탓하지 않는 시선은 이때부터 자리 잡았다. 부모가 견뎌온 시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그는 그 시간을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과연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 질문은 이후 그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쌓인 시간과 기억은 훗날 그의 성공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된다. 무대 위의 환호 뒤에는 이 반지하에서 시작된 긴 시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이후 이찬원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그의 하루는 쉼없이 이어졌다. 무대와 녹화, 인터뷰와 연습이 반복되며 일정표는 빠르게 채워졌다. 대중은 그의 밝은 미소와 안정적인 가창력에 주목했지만 정작 이찬원 자신은 달라진 환경에 들뜨기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수입 증가는 많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화려한 소비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명품이나 고급 차량이 화제가 되던 시기에도 그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났고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차단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말수가 적지만 예의 바르고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방송이 끝나면 가장 먼저 숙소로 돌아가 다음 일정을 준비했고 남는 시간은 대부분 연습이나 휴식에 썼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 손에 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에게 드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돈을 쉽게 쓰지 않았다. 한 푼, 두 푼 모으는 과정은 느렸지만 그만큼 확실했다. 이찬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목표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한 적은 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햇살이 잘 드는 집에서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는 자랑도 과장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묵혀둔 다짐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 것에 가까웠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는 음악외의 무대에도 자주 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으로 호감을 얻었고, 광고에서는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브랜드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성과 앞에서도 그의 일상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웃고 노래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늘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그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께 드릴 집은 단순히 비싼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여겼다. 오래도록 편안히 머물 수 있고 더 이상 추위나 습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쉽게 충족되지는 않았다. 그는 부동산 정보를 급하게 알아보지 않았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끝에 맞이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뎠다. 이 시기에 이찬원은 성공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긴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반지하 방해 냉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간을 마련하는 순간은 반드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여야 했다. 이렇게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활동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 준비는 서서히 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찬원이 선택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은 오랜 시간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평가받아 왔으며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안정적으로 갖춰진 곳이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상징성 때문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환경, 병원과 교통, 생활 편의 시설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였다. 반포의 주거지는 가격보다도 안정성과 생활의 질로 평가받는다. 이찬원은 그 점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불편함이 사라진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마련한 집은 고급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였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관리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구조였다.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 체계적인 주차 시스템, 24시간 보안은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불안하지 않도록 설계된 요소였다. 당시 추정 시세는 약 25억 원에서 28억 원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찬원에게 이 숫자는 결코 핵심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였다. 집의 내부 구조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약 47평 규모의 공간에는 넓은 거실과 충분한 채광, 이동이 편리한 동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문턱을 최소화한 구조와 여유 있는 통로는 부모님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배려한 결과였다. 거실은 과도한 장식 없이 차분한 톤으로 꾸며졌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공간이기에 시각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과거 반지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변화였다. 부모님의 침실은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이었다. 따뜻한 우드톤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은 휴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다. 수면을 돕는 조명 시스템과 편안함을 강조한 침대는 오랜 세월 고단한 몸을 이끌어온 부모를 향한 배려였다. 주방은 어머니를 중심에 둔 공간으로 설계됐다. 동선은 짧고 효율적으로 구성됐으며 오래 서 있어도 부담이 적도록 높이와 구조가 조정됐다. 벽 한켠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곳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니라 이찬원의 기억에서 비롯된 문장이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가족의 식탁을 지켜온 어머니의 시간을 떠올리며 직접 고른 말이었다. 그에게 주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던 장소였다. 거실 안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가족 사진들이 차분하게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낡은 마이크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이크는 이찬원이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도 그 마이크는 이 집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존재였다. 출발점과 현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집은 단지 새로 마련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부모에게 바치는 존경이 함께 담긴 공간이었다. 이찬원은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다. 놀라움이 아니라 진짜 변화로 기억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말을 아꼈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공간의 문을 열고 그 의미를 부모님께 직접 전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수년간 마음속에만 그려왔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부모님께 집을 마련한 이후에도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의 진실한 감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라고만 말했다. 이번 생일은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짧은 이유만 덧붙였다. 부모님은 아들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늘 바쁜 아들이 시간을 내 함께 보내자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두 분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이찬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을 따라 조용히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외출을 즐기고 있었고 그는 운전대 너머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찬원의 말수는 더 줄어들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그려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이 먼저 나올지 그는 여러 번 상상해왔다. 차가 멈춘 곳은 반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부모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층에 도착한 뒤 그는 부모님을 데리고 한 집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 작은 금속 소리는 그가 수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거실과 환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부모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부모님 집이에요.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찬원아, 엄마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그 말에는 기쁨과 놀람, 그리고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다. 반지하에서 보냈던 수많은 계절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떠올랐을 것이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날들, 추위와 습기를 견디며 가족을 지켜왔던 시간들이 조용히 겹쳐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을 지나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를 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그 한 문장은 긴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정의 말이었다. 그날에는 화려한 파티도 큰 케이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생일보다도 깊고 오래 남을 순간이었다. 이찬원이 부모님께 드린 선물은 집이 아니라 안심과 존중,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가족에게 오래도록 남게 된다. 무대 위의 환호보다도 이 순간은 이찬원의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큰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찬원이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사실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반응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화려한 이슈와 자극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연예계 속에서 이 이야기는 오히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의 선택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효심이 더 크게 와 닿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진정성이었다. 과시를 위한 공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난 삶의 태도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었다.
부모를 먼저 떠올리는 모습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그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미스터트롯 출신 동료들 역시 진심 어린 반응을 전했다. 영탁과 장민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찬원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공감했다. 동료들의 말에는 경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언론의 시선도 비슷했다. 여러 매체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동산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스캔들이 없어도 주목받을 수 있는 스타, 자극적인 말 없이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 기사에서는 그를 두고 진심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 문장은 그의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다. 이찬원의 선택은 그의 커리어에도 또 다른 의미를 더했다. 무대 위의 실력과 예능에서의 친근함을 넘어 삶의 태도까지 함께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공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나 화려함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안심과 행복을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부모님께 드린 집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 수년간의 다짐, 그리고 말없이 쌓아온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삶은 이제 햇살이 가득한 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찬원은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태도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스타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찬원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며 진심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다. 그가 선택한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직 마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줄 용기를 내라는 조용한 권유처럼 느껴졌다. 이찬원의 집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공간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나 규모가 아니라 한 가족이 지나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존중 속에 존재한다. 그가 보여준 선택은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무대 위의 노래만큼이나 무대 밖에서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다.